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유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요. 오피스텔은 거주용이 있지만 그 상업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주용은 면세고요. 상업용은 과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상업용인지 그 거주용인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71번의 답은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 답은 3번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거주용인지 상업용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과세 대상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요. 이거는 과세입니다. 이거 당연히 과세죠. 과세 대상 적혀 있고요. 3번.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 위하여 건물을 담보로 지급하는 경우. 담보예요. 이거는 사실 금융 쪽은요. 면세이긴 하지만 담보는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이제 그런 이제 상환 불가할 때 맡겨놓는 거지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성립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4번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에요. 교환계약은 당연히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아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71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영세는 주로 이제 수출 관련 쪽으로 보면 되고요. 면세는 이제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이제 내수 품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진세 완화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 1번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환급되지만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진 않는다. 이게 완전 면세제도와 불완전 면세제도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 이제 자금 돌리기 위해서 환급을 빨리 해주는 게 영세고, 면세는 이제 환급 안 해줘요, 이거는. 자, 그 다음 2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세액이 0이라도 신고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세액이 0이라도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나 면세 적용 대상자는 그렇지 않다. 3번은 이게 틀린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왜냐? 면세 적용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의한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면세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상 맞아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면세 제도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서 사업자의 면세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면세 포기 허용돼요. 어떨 때 가능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몰라도 되는 거고 저도 몰라온 거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영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면세 포기 허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서울은 건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공급하고 대가로 토지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공급을 한 거예요. 건물을 팔았는 거죠. 대가로 토지를 공급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령한 거죠. 잠시만요. 내가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국가에다가 기부를 한 거죠. 기부를 하고 대신 토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국가에 기부한 건물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토지는 뭐예요? 면세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시가는 5억 원이고 토지의 시가는 7억 원이 할 때 다음 중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오른 거예요. 자, 7억으로 돌려야 돼요? 5억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죠.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과세니까 과세 표준은요. 공급 가액을 의미하는데 면세분은 제외예요. 무조건 과세분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73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거기 이제 과세 표준 명세에 작성을 하되 부가가치세 신고서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과세 표준은요, 매출의 공급 가액을 뜻합니다. 세액이 아니고 매출의 공급 가액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면세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쪽, 영세 쪽만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과 달리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 임대료 계산 다 합니다. 계산하죠. 부동산 임대 공급 명세서에 해당하는 간주 임대료분 계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그거에 따른 부가세 넣어라 라는 이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계산합니다. 2번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포함해 안 해요? 포함하면 안 돼요. 포함 안 합니다. 당연히 문제 하자 있는 건데 포함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자, 그 다음 3번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한다.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2회 이상, 그러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각 부문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4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은 관세 가격으로 한다. 관세 가격이 아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수입한 금액, 매입한 부분에서 그거에 따른 이제 각각 그 가중 세금 등 부대 비용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과세 표준을 잡는 거예요. 관세의 가격,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그다음에 무슨 다 세금 등 부대 비용, 하역비 등 다 포함.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가격만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2023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2023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과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과표. 자, 2기 예정의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의 공급 가액을 뜻하죠. 아까 74번 문제 얘기했듯이 과세 부분과 영세 부분만 해당이 돼요. 자, 매출액입니다. 5천만원. 매출 애누리 및 할인액을 차감 전 금액입니다. 차감 안 된 이상하죠. 만약에 차감 후 금액이면은 이 두 개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차감 전 금액이니 애누리하고 할인은 당연히 물건의 하자니까 빼줘야 되는 부분이고 반품 파손 한입이죠. 다 빼야 됩니다. 근데 연체 이자는 포함해요, 포함 안 해요? 포함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할부 이자는 포함이에요.
근데 돈 안 준다는 이유로 연체 이자는 포함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이거 양아치 짓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죠.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75번의 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2023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1기입니다. 자, 2023년 1기 예정 신고 시 주식회사 3일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입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불공이 있는 부분에서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불공인 건 뭐예요?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이거는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받으면 안 돼요. 접대비는 불공이고요. 화물용 자동차는 과세예요, 불공이에요? 과세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이런 이제 승용차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공인 거죠. 근데 단 1000cc 이하는 뭐예요? 과세가 됩니다. 뭐 경차죠, 대체. 뭐 어떤 거? 뭐 전기 스파크, 굿모닝, 그 다음에 캐스퍼네츠 뭐 이런 거, 이런 차들. 일본 차는 이제 뭐 아이큐브 뭐 이런 차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1000cc 이하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 매입세액으로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가액 얼마예요? 두 개 합치면 1억이 되고 세액은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76번의 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다음 내역을 신고 누락합니다. 신고를 했지만 누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1을 2023년 제2기 확정 신고 시 신고하는 경우 적용될 가산세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내 제품의 매입 2천만원, 부가가치세 200만원, 원재료 매입 1200만원에 부가가치세 120만원입니다. 매입처별 세형계산서 합계표는요, 신고 누락을 해도 확정 신고 때 다시 이제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형계산서 합계표는 사실상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번에 다음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가산세 들어가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당연히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신고 누락해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신고 시에 한 번에 납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의 거래 내역입니다. 3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읍과 니을에 기록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내려볼까요? 자, 봅시다. 세금 계산서 발행 국내 매출액입니다. 어디에요? 과세에 해당이 되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 몇 번 날에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1번 날에 넣으면 돼요. 금액 얼마? 7천만원. 세액은 얼마? 70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적혀 있으면은 여기 따라서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부가세 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110분의 10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세액이 얼마 나오냐면 400만원이고요. 공급가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 부가세 포함입니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똑같이 3번 날에
해주면 돼요. 얼마? 4천만원 더하기 300만원 해가지고 4,300만원. 그 다음에 세액 얼마예요? 43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3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합치면은 그래서 700만원과 430만원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발급 시기는요, 원칙적으로 공급일,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 전은 이제 받는 시기가 확정된 날로 해서 7일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7일 이내에 만약에 받는 게 확실히 진행되면은 그 전에 가능하고요.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공급일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 다음 2번. 세금 계산서는 거래 건별로 발급하여야 하나 일정 기간의 거래액을 합계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는 건별로 발행하는데 일정 기간 거래액을 합계하여 하는 거지.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 미리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공급 시기 전 7일 이내에 그러한 대가가 확실시하는 경우에는 발행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발행위입니다. 4번. 세금 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이후에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시가산세가 부과된다. 원칙적인 얘기예요. 4번은. 선생님 월합계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근데 원칙에 대한 얘기고요. 원칙. 그래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시가산세가 부과된다.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월합계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79번의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시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요, 기재를 안 해도 문제사항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만약에 기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2번.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아니죠. 이거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수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등 명칭을 기입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공급 가액과 세액을 작성하고, 네 번째는 작성 연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2번도 아닙니다. 자, 3번. 공급하는 자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명 등 명칭을 의미를 하는 건데 주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 그 다음 4번이 답입니다. 재화와 단가 수량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6월달 시험은요, 이번에 세모에게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기본서 꼼꼼하게 보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단에 대한 법령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외우려고 하면은 외우는 만큼 금방 까먹어요.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은 시험 전까지 해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꼼꼼히 보시되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번만 세법은 한 번만 봐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 보시면서 그 다음에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한번 기본서를 또 한번 충실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촬영 일자는 세무회계 파트는 3월 14일이고요. 재무회계 파트는 3월 15일에 이제 촬영을 합니다. 지금 세무회계 부분이 조금 좀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술 마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가 오늘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자격증의 후기는 개인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어요. 회계관리 1급은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도 이번 세법 개정은 크게 변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책으로 좀 준비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정사항을 조금 확인해서 2024년도 세무회계 책 쓰실 분은 개정사항을 조금 확인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은요, 이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뀐 부분을 세무회계 책을 보면서 바뀐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개정세법 꼭 보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월달 시험까지는 개정세법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월달 시험부터 개정세법 나오니까 24년도 책은 특히 소득세법 바뀐 부분 그거 책으로 찾으면서 꼭 변경을 꼭 해주세요.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는 많이 변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우 감사합니다.